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호텔 연회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호텔 연회 상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러한 호텔 연회 상품을 우리가 마케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마케팅을 전개할 것인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전략은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연회 상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텔 연회 상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호텔은 예전에 단순한 그런 숙박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작은 범주가 아닌 이제는 새로운 어떤 문화의 창을 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호텔은 여행자 중심의 숙박 제공시설이라는 과거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그 지역의 주민 중심의 휴식처, 또 대화 사교의 장소, 이벤트 및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호텔에서는 이런 사회적 요구도에 맞추어서 호텔 매출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연회 상품의 개발, 또 연회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첨단 그런 기자재나 시설을 도입을 하고, 또 이러한 연회 부서를 전문 조직화하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회 상품은 국제적인 행사, 또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교환이나 학술 교류, 또 친선 도모, 문화적인 역할에 있어서 큰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회 상품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좀 더 원활하게 판매하고, 더 나아가서는 호텔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호텔 연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연회 시장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회를 개최하는 그런 기관 하면 우리가 기업과 협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이유로 회의를 필요로 하고, 또 이 회의는 외부나 내부 간의 통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한 부분으로 기업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회의는 실질적으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소규모, 또 중간규모, 대규모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협회는 대부분의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관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들은 조직의 목적, 또 회원수 등을 증가하고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정보교환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회 시장에서는 개인보다는 그룹이 참여하고, 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빈번한 그런 회의가 개최되는 기업이나 협회의 이러한 연회 유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행사, 또 이러한 협회나 기업의 행사들 같은 경우는
복잡한 그런 기획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그런 연예의 CS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데 이럴 때 대형 학회나 협회 또 기업의 경우에 개최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나 후보 개최지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개최 장소의 시설이나 또 서비스, 또 편안한 어떤 교통 숙박시설, 주변에 있는 관광 명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개최지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호텔의 경우에는 상당히 연회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좋은 환경에서 연회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텔이 연회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거죠. 호텔에 있어서 연회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회는 장기 체제의 형태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또 행사 참가자와 또 기타 관련된 그런 방문객들이 숙식에 대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노쇼가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확실한 고객으로서의 입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호텔의 이윤 추구와 호텔에서 또 연회를 개최할 때 다양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모에 적절한 그런 회의 시설의 변형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전문 회의 시설을 호텔이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호텔의 연회 유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텔 연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6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호텔 연회는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텔의 주력 상품인 객실 매출과 더불어서 식음료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호텔 연회는 일반 호텔 이용 고객보다 더 많은 체제 일수와 더불어서 대규모의 참가자 또 동반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객실과 식음료 영업에 있어서 많은 효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둘째로는 호텔 연회는 비수기의 극복과 또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텔은 관광 수요와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수기에는 객실과 연회장의 낮은 점유율로 인해서 유휴시설이 많이 남게 되는데, 호텔 연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종사자의 수준과 경영자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텔 연회는 다양한 형태의 규모와 연회를 유치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연회 성격과 특성에 맞게 종사자들의 세심한 배려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적 규모의 연회일 경우에는 전문적인 통역, 또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가 요구되게 되는데 그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또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양질의 그런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호텔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선전 효과가 높다 하는 것이죠. 호텔 연회는 점차 세분화되고 있고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나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참가하는 호텔 연회의 경우에는 그 호텔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회 행사는 행사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특정 개인이나 부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연회 예약을 받을 때 판촉 지배인 등에 의해서 예약된 행사를 인보더를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부서나 또 행사를 꾸미는 연회장이나 또 음향과 조명을 담당하는 방송실이나 전기 냉난방을 담당하는 시설팀이나 또 각종 기물을 담당하는 기물관리부서, 또 장식이나 안내 문구, 명패, 식순, 얼음 조각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파트, 또 꽃꽂이를 담당하는 플라워샵 등 다양한 부서가 동시에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회 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으나 연회장을 행사의 목적과 종류에 적합하도록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호텔 연회에 있어서는 연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호텔에게 크나큰 어떤 중요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회 상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회 상품의 판매 촉진 전략에 대해서 먼저 좀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 또는 잠재적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또 기업의 판매율을 높이려는 그런 기업의 모든 노력을 총칭해서 우리가 판매 촉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촉진 전략에는 마케팅 전략의 부분 전략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의 부분 전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호텔 기업의 판매 촉진 전략은 궁극적으로 동종업계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호텔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경영 자원이나 핵심 기술이 독특하다는 특징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숙박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요 성공 요인들과도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호텔의 판매 촉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호텔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펼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경쟁사보다는 경쟁 우위에 쓰는 것이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될 텐데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될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를 먼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시장에서 그 호텔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성공 요인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상대하고 즉 경쟁사하고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로 하여금 정확하게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객에 있어서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셋째로는 환경 변화나 경쟁 기업의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 우위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쟁 우위의 지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경쟁 자원의 획득이나 또 경쟁 기업의 모방 능력과 같은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즉 전략적인 측면에서 원가 우위 전략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차별화 우위 전략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확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상의 정책들을 통해서 특정 산업에서 낮은 원가율을 확보하는 것, 즉 비용상의 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 우위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차별화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서비스, 품질, 기능, 또 디자인, 상품 이미지 등 다방면에서 차별화함으로 인해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화 우위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우위 전략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그런 경쟁 우위 요소를 확실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예 상품을 판매 촉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촉진 활동은 많은 경비와 노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지 각종 비용, 인력들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첫 번째가 촉진 활동은 특정 부서에 국한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사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 자, 두 번째로는 목표와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연합적인 촉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 상품이나 관련 업체와 함께 촉진 활동을 함으로써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촉진 방법 자체가 좀 더 창의적이고 용이성을 가지고 동시에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의적인과 동시에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촉진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촉진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타사와의 차별화와 더불어서 모방의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촉진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내지는 개선 사항들을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다음 촉진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모티브가 돼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능률적인 그런 촉진 전략을 펼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촉진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텔 기업에 대한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어지는 인적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게 될
또 제공하게 될 물적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활동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호텔 기업에 대한 환경 분석이 됩니다. 자,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성을 가질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와 더불어서 외부적인 모든 요인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장 방향과 또 경영 전략 그리고 조직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변화 속에서 미래의 기회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은 기업을 둘러싸고 기업의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부 조건이라 또 이러한 외부 조건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는 대응 능력, 곧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다른 요소로서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향후 미래의 변화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복합적으로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인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적 서비스는 새로운 잠재 고객의 발굴과 또 기존 고객의 관리가 주 목적이 되겠는데요. 인적 서비스는 호텔 사용 결정과 또 실제 이용 계약 등으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서비스는 명백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러한 인적 서비스의 능력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적 서비스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물적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는 연회장이나 또 시청각 기자재, 또 전시장, 또 휴게 공간, 광고 및 홍보, 서비스 가격, 또 시장 조사, 경영 성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적 서비스와 관련돼서 연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회의 개최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회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때 많이 고려되는 부분은 연회장의 사이즈나 또 수용 능력과 같은 것들이 성공적인 연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회의장의 규모와 아울러서 중요한 부분이 방음 상태의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회 행사는 회의나 토론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소음에 의해서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그런 경우라 하면은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회의장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회장의 경우에는 규모와 더불어서 연회장의 시설 또 위치와 같은 것들이 주요 결정 사항으로 물적 서비스 요소로서 간주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시청각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시청각 기자재는
주최자와 협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 기종이 없을 경우에는 주최자와 협의해서 임차를 해서라도 제공해야만 되는 그런 물적 서비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엔지니어의 장비 운영 능력이 매우 우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코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기자재 물적 서비스에 있어서는 큰 결함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적 서비스의 전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시장은 연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시는 회의의 일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시 부스는 곧 스폰서에게는 주최 측의 중요한 수입원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 내의 전시장의 위치도 매우 중요하고 또 연회장 내에 전시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일부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센터를 새롭게 건립을 해서 대형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전시장의 중요성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적 서비스의 네 번째 요소로 휴게 공간의 개념입니다. 연회 참가자들이 중간 휴식 시간이나 또는 연회장 이동 후에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곳이 바로 휴게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의장마다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연회 행사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러한 휴게 공간은 리프레시먼트 브레이크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단순히 휴게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연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물적 서비스와 관련해서 광고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사의 연회장 시설과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표적 고객들에게 알리는 적절한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판매 서신, 또 팜플렛, 또 소책자, 카탈로그, 호텔 잡지 등을 DM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인터넷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광고 홍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그런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호텔의 홈페이지 광고를 함에 있어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호텔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로는 호텔의 연회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의 내용 자체가 수시로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자우편 활용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용 전자우편 주소록을 만들어서 온라인 고객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다섯 번째로서는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좀 더 쉽게 화면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적 서비스의 요소로서 시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장 조사는
호텔의 연예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들로 구성되는데 회의 주최자나 회의 기획과 또는 개최 도시, 장소, 또 주변의 여건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회의 산업과 회의 시장 그리고 각종 행사들을 여러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또 부분에 대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상품, 또 계획, 이념이나 서비스 등의 특별한 어떤 시장 부분에 투입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고 또 고객의 요구를 충족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장조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적 서비스 요건의 경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자,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조직의 목표 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자원의 활용 또 조직이 필요로 하는 목표 달성도 이러한 것들을 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적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경영 성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영 성과는 재무 성과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오히려 비재무적인 그러한 경영 성과에 관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